안녕하십니까, 속박사입니다. 3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제가 시즌1에서 2회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가 2015년이고요. 2015년 당시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 후에 2017년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고, 또 이번 2019년 3월부터 또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7년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1.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서 1번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예전에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없었었는데 2017년에 확인해 주는 칸이 추가가 됐는데 2015년 이전에도 확인은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게 2017년에 확인 설명서 안에 아예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재산세 부담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요 란이 없었죠. 그래서 중개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걸리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세는 좀 다른 세금하고는 다르게 그 기간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이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처리를 해서 등기를 완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6월 10일이다. 6월 10일 날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6월 1일에는 이전 주인이 그 부동산 주인이기 때문에 이전 주인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때 집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되냐고 이제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 란이 생기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미리미리 누가 부담하고 왜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기게끔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무신경한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그냥 뭐 설명 안 하고 있다가 따지러 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명토를 박아 놓은 거죠. 그 다음에 10번 내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그 소방안이 예전에는 소화전과 비생배의 유무와 개수를 확인해서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 약간 변경된 정도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자계약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구가 삽입이 되었죠. 이 정도가 이제 2017년에 변경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딱 한 가지 바뀌었어요. 권리관계 확인 사항에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 해갖고 이 집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냐를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는 란이 신설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란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안에 넣은 이유는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 전환 유도를 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증가가 됐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은 그 렌트홈이라고 그 임대 등록 시스템이 있어요. 그 여기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하고 또 임대차 계약하면은 계약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하게 돼 있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임대주택이 어디 있나를 찾아볼 수도 있는 기능이 여기에서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여지껏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늘리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에 정책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에 그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그런 감이 있었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2월 27일부로 임대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변경이 됐어요. 그와 궤를 같이 해서 이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란에도 임대주택 여부를 체크해주는 란이 신설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게 된 데는 이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것과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택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둘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임대주택에 사는 그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조금 더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주택은 이제 그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그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는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통 2년 임대차를 하잖아요. 2년 임대차를 하고 보통 재계약을 하는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2년 계약을 하고 살았다고 해도 2년 후에 그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10%, 20%, 30% 이렇게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아직. 그런데 임대주택법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 임차인의 의무를 크게 뭐 위반을 했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거죠. 연 5% 미만의 임대료 인상으로 최장 8년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리를 안 지키는 임대사업자가 뭐 좀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그 보통 부동산에서 쓰는 그런 계약서 양식을 쓰면 안 되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 양식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2월 말에 변경이 됐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작년에도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계약서가 총 3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총 5장으로 돼 있고요. 그 5장의 내용 안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고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거 하고,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끔 원래 돼 있어요. 원래 그거 안 지키면은 그게 벌금이 꽤 센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잘 안 지켜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임대사업자를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보 임대사업자다 보니까 뭐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뭐 그러기 바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아예 이번에는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안에 확인 설명을 잘 그 임대인으로부터 받았고, 설명을 듣고 잘 이해했다라는 확인 서명하고 날인하는 칸이 임대차 계약서 안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바뀐과 동시에 이제 공인중개사랑 이제 중개업소에서 이 민간임대주택을 계약을 해주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당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줘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실질상으로는 그 민간 임대 등록 여부만 체크를 해주게 돼 있는데, 장수가 한 장이 더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2장으로 끝났는데, 한 장이 더 추가가 돼서 그 추가된 한 장에는 작성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작성 방법이 들어가 있어갖고, 뭐 1번에는 뭐를 넣고 2번에는 뭐를 넣고 3번에는 뭐를 넣고, 뭐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그 공인중개사 협회보에 그 협회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제 개정될 때마다 이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뭐 1번에는 뭐를 넣고 2번은 뭐를 넣고 뭐 넣습니다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하시라, 그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설명서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 설명서를 추가한 취지도 물론 공인중개사가 뭐 몰라서 넣을 리는 없고,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거를 넣는다는 거를 확인을 해봐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거보다도 더 강한 취지는 설명서 가운데 이렇게 커다랗게 네모난 박스를 쳐가지고 그 민간임대주택 사항을 넣었어요. 거기에 임대주택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 44조와 그 45조가 임대료 증액 청구에 관한 내용하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관한 거를 커다랗게 이제 박스 쳐서 넣어놓고 그 위에 잘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토를 박아놨는데, 공인중개사의 임무라기보다도 그 임대사업자가 잘 설명을 해라, 그거를 더 한번 이제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솥박사입니다.